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스터 선샤인 마지막 회를 보고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너무 묵직한 감동이 막 와가지고 마침 이번에 공무원 한국사 강의 범위가 딱 의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의병의 흐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 정말 드라마에서 사용했던 정말 단 하나 남아있는 의병 사진, 그게 실제 있었던 사진이고 그 사진을 일부러 포즈부터 의상까지 고증을 잘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사진을 찍었던 맥켄지 그 기자도 원래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필기는 미리 다 해놨는데요. 보시면 자 여기 을미의병이 이제 최초의 의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전에 동학농민군들이 있었잖아요. 그 동학농민군들의 그런 잔류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농민군들이 유생층과 같이 참여해서 이때까지는 성리학적인 질서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병장은 양반들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의병은 을미사병과 단발령 때문에 을미사병과 단발령 여러분 다 아시죠? 을미사병, 명성황후가 경복궁에서 잔인하게 시해된 사건입니다. 명성황후가 정치를 잘했던 못했던 어쨌든 한나라의 국모를 일본이 대놓고 와가지고 죽였다라는 건 분노할 일이었죠. 그 일과 그리고 을미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 단발령, 머리, 내 상투를 자르는 진짜 차라리 내 머리카락을 자를 바에 내 목을 잘라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것에 반발해서 을미의병이 최초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미스터 선샤인의 그런 의병들도 이러한 을미의병, 을사의병 이 라인에 다 들어가는 거겠죠. 몰래.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막 빵집도 하고 원래 막 포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몰래 자기의 의병인 거를 숨기고 의병 활동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상해서 그려낸 건데 실제로 이제 의병장들이 각 지방부터 모여가지고 이제 막 그런 일본인들에게 대항하고 이제 국지적인 게릴라전을 계속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을사조약에 반발해서 을사의병이 일어나죠. 바로 1905년에. 그래서 을사조약에 많은 반발들, 상소, 자결, 막 오적 암살단 뭐 이런 활동이 있었고 이제 대표적으로 유생층의 대표인 최익현이 이제 의병장으로 나오고 이때 최초로 신돌석이라는 평민의병장이 나왔다라는 거. 이름만 봐도 딱 평민스럽죠? 신돌석.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종이 마지막 승부수로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하고 이준 열사를 보냈지만 그치만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를 강제 해산하죠. 이것도 드라마에 다 나오죠. 그 해산된 군인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여기로 합류하죠. 그래서 이제 정미의병 때는 전투력이 최고가 되고 뭔가 무기도 많아지고 인원이 많으니까 우리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전쟁을 제대로 좀 해보자 일본하고. 선전포고를 하고 우리가 이제 서울 진공 작전을 하게 되죠. 서울을 탈환하고 우리가 이제 일본을 쫓아내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3도 창의군에는 이런 신도석 같은 평민의병장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요. 아직까지 이런 봉건 잔재가 남아 있었고 실패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나라가 무력적으로 열세했죠. 무기면에서는 일본에 어떻게 이렇게 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건 이인영이 총대장인데 이때 당시 부친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고향에 가버린 거야. 진열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끌 사람이 없었고 허위가 그래도 어쨌든 계획은 한 거니까 허위가 이제 이끌고 갔지만 제대로 이제 막 의사소통도 안 되고 막 무력적으로 막 일본에게 발각되고 계속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일본은 다 죽여버려. 의병은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1909년 남한에서 대토벌이 일어났고 의병들은 이제 무차별 사륙을 하게 되고 잔인하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의병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의병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 그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국내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의병 사진이다 하면서 남아있는 교과서에서 본 사진이죠. 이 의병들의 사진들을 보면 정말 제대로 된 군복도 갖춰있지 못하고 무기도 막 정말 우수한 무기가 아니라 정말 심지를 붙여야 되는 화승총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은 심지에 불을 붙여야 되니까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쏘고 불 붙여야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발총, 서양식 총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진을 이제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재현을 했어요. 일부러 이렇게 포즈나 그런 것들을 되게 비슷하게 재현을 했죠. 보이시나요? 이쪽으로? 네. 보면은 저는 요 부분에서 너무 뭉클했어요. 이렇게 딱 가운데 해산된 군인들, 이제 원래 해산된 군인들이 여기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사진의 연도가 바로 1907년입니다. 군대 해산 이후기 때문에 해산된 군인들도 한 명 있잖아요. 군복을 입고 있는 학생이 있죠. 그리고 막 이렇게 총을 들고 있고, 이거를 이제 실제로 맥켄지라는 기자가 찍은 겁니다. 이 맥켄지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냐면, 이제 맥켄지가 미스터 선샤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 맥켄지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밑에 있는 사진. 이 사람은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190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의병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정말 취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고 책까지 쓰게 됩니다. 맥켄지가 한국의 의병을 보면서 쓴 책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스터 선샤인 OST를 틀어놓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천에 도착한 것은 이른 가을 더운 여름날이었다. 눈부신 햇빛이 언덕 위에 나부끼는 일장기를 쪼이고 일본군 보초의 총검을 비추었다. 나는 말에서 내려와 잿더미 위를 걸었다. 나는 일찍이 이렇게 철저한 파괴를 본 적이 없었다. 1개월 전까지는 번잡하고 유복하던 촌락이 지금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기와 조각과 회색의 잿더미, 타다 남은 찌꺼미 더미가 줄지어 있었다. 온전한 벽도 파괴는 모두가 완전했다. 단 하나의 집이나 벽도 남아있지 않았다. 겨울 준비를 위한 단지와 화로가 모두 파괴되어 있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모두 다 파괴했던, 의병들이 있었던 마을이라든지 이런 걸 파괴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인터뷰 내용입니다. 드라마에서 똑같이 재현을 했더라고요. 당신들은 언제 전투를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 아랫마을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일본군 4명을 사살했고 우리 측은 2명이 전사했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싸우다 죽게 되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음 날 내가 가진 비상의약품으로 부상당한 의병들을 응급처치해주고 마을을 떠났다. 한 아낙네가 다가와 우리는 한 서양인이 우리의 참상을 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본 것을 세계에 전하여 우리의 현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솔직히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보다는 일본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직접 한국을 돌아본 결과 내 생각이 잘못이었음을 깨달았다. 일본군은 양민을 무차별 학살하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비인도적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반면 한국인은 비겁하지도 않고 자기 운명에 대해 무심하지도 않다. 한국인들은 애국심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1907년 8월 23일 영국 기자 맥켄지 자유를 위한 한국인의 투쟁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맥켄지가 실제로 와가지고 한국인들을 보고 쓴 글인 거죠. 저는 이 인터뷰가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어차피 싸우다 죽겠지만 일본의 노예가 돼서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게 훨씬 낫다. 식민지가 될 바에는. 이러한 의지로 싸웠던 의병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하고, 저는 이번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아주 되게 정말 감동적으로 봤고요. 김은숙 작가한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로맨스만 잘하는 작가인 줄 알았는데 이런 애국적인 감동도 줄 몰랐고 마지막에 많이 울었어요. 아무튼 갑자기 어제 봤기 때문에 막 감정이 막
우러나오는데, 이런 의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거.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독립을 위한 투쟁을 했기 때문에 독립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독립에 대한 의지를 우리가 보여주지 않았다면 국제적으로 우리를 독립에 대해서 카이로 협약, 뭐 얄타회담 이런 데서 도와주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막 너무 행복해하고 우리는 식민지인 게 너무 좋다라고 포기하고 살았으면은 독립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런 치열한 저항, 정말 죽어가면서 저항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분들한테 좀 고마움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일제 무차별 사륙일 때 마지막 의병장 채응원을 세포했다고 제가 써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의병장 채응원에 남겨져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병장들은 진짜 막 못 먹고 진짜 막 약간 꼬질꼬질하고 정말 얼마나 이렇게 막 폭력을 당했고 그런 게 보이죠? 옆에 이제 일본군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의병장들이 있었고,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주나 연해주로 계속 이동해서, 또 이제 홍범도도 의병장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홍범도나 막 이런 김자진 장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청산리 대첩, 정말 봉오동 전투 이런 데 계속 승리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독립전쟁을, 항일 의병운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진짜 정말 이게 그 뿌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미스터 선샤인 이제 끝났는데요. 마지막에 그 진짜 의병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드라마였던 것 같고, 이 맥켄지의 사진을 이렇게 재현했던 부분에서 정말 묵직한 감동을 줬던 부분은 정말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스터 선샤인이 끝나서 제가 이제 사진과 실제 맥켄지의 글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읽어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 많이 검색해보시고 좀 공부하시고, 진짜 우리가 의병들에 대해서 좀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판서와 함께. 자, 한나의 역사 스캔들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10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구독자 10만. 안녕.